근데 이 얘기가 네. 나온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타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냐. 근데 이게 너무 생뚱맞거든요. 지금 통일 논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왜 나온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가 추론하기 쉽지 않은데. 네. 오직 임세은 대변인께서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아마 임종석 전 의원이 뭔가 지금 자신의 야권에서의 지금 너무 지금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슈를 뭔가 이슈화하려는 게 아닌가. 이슈화를 위해서. 근데 이슈화를 하기 위한 것 치고도 너무 좀 이거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임종석 실장은 저거는 거의 지금 이번에 큰 사고를 친 겁니다. 예, 지금 헌법 3조를 개정하고 우리 영토를 그거 규정을 없애고 또 국가보안법도 없애자잖아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통일부도 없애고. 그러니까 1989년에 전대협 의장할 때 임종석 실장이 임수경 방북시켰잖아요. 네. 그게 3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35년째 지금 북한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깁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네, 임종석 실장. 어제가 9월 19일이었죠. 9.19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6년, 지금 이제 벌써 6주년이에요. 6주년 기념행사입니다. 9.19 선언이 있었던 지 이제 6주년 기념행사가 어제 있었는데 그 자리에 와서 임 전 실장이 얘기를 한 거죠.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각자 따로 잘 평화롭게 삽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임세현 대변인님. 언뜻 듣기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린 배웠거든요. 우리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통일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임종석 전 실장 입에서 저 말이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네. 저분이야말로 통일 운동을 하겠다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시초 같은 분인데 뭐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바뀌었는지 무슨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저도 놀랬고 많은 네. 분들이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다른 분이 이런 얘기했으면 납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주장하는 임수경 분들이. 씨 방북도 네. 같이 그때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굉장히 네. 오랫동안 그 통일운동을 주장했고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런 말을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고 이거 매우 반헌법적인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그럼 두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네.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는 것에 대한 반헌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모토로 통일을 지향을 하는 것이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건데 네. 갑자기 두 국가를 이야기하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건가요? 저는 네. 이게 좀 납득인데 물론 지금 MZ세대 일부에서는 북한과 굳이 꼭 통일을 해야 합니까? 각자 잘 알아서 살고 뭐 가끔 왕래하고 네. 이웃나처럼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MZ세대는 그런 이야기해요. 그거는 MZ세대의 입장일 수는 있는 것이죠. 뭐 다른 거 전제 다 빼고요. 그런데 통일운동을 그동안 했었던 분이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이 저는 반헌법적인 얘기 혹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행위 특히나 핵을 만드는데 우리가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데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지금 반헌법적이다라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저희 방송하기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임종석 전 실장의 이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거는 북한은 흡수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면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인데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건 반헌법적 발상이다. 대통령실의 얘기와 임세현 대변인님 얘기가 지금 약간 같이 갑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네, 양쪽 다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임종석 실장은 각각 따로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언뜻 듣기에 아니 우리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거야. 그동안 대명제였었는데 이거를 하지 말자고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일보는 뭐라고 기사를 썼느냐.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북한 적대적 두 국가 말하는데 두 개 국가 인정하자는 임종석. 북한이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2023년 작년이죠. 작년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두 개의 국가 관계다.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지금 이거에 동의한다는 거야? 이렇게 가자는 거야? 라는 얘기가 최창렬 교수님. 그래서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대단히 헷갈리는데 네. 1986년도에 유성환 의원이라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야당 의원인데 1986년도니까 네. 전두환 때입니다. 기억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많지 않습니까? 합니다만. 네. 근데 그때 이제 이른바 국시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상황이 전두환 정권 때였으니까 거의 뭐 이른바 이제 빨갱이 뭐 이제 그 색깔론을 막 갔던 거죠. 통일이라니 이렇게 된 거예요. 반공이 우선이지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 저 얘기를 그때와 너무 시간이 흘렀으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30도 40년 가까이 됐는데 임종석 의원이 저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북한도 같이 가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임수영 네. 씨하고. 근데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북한은 국가예요. 유엔에 가입되는 국가고 그래서 정상회담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정상과도 회담하고 이런 건데 저 얘기를 지금 왜 할까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말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네. 일단 근데 문제 우선 걸리는 게 제가 처음에 통일하지 맙시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이거 약간 비아냥거리는 줄 알았어요. 정부를 비아냥거리는 방어법인 줄 알았다. 방어법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뭔가 하고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거는 일단 볼 때 한반도의 영토는 그 이제 영토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게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라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건드리는 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국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게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자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한반도의 영토 문제를 거론했다고요.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우리 헌법 개정 얘기할 때 대개 이제 무슨 뭐 권력 구조 얘기하고 그럽니다만 그때 항상 등장하는 게 헌법 조항에서 그 영토 조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토 조항을 아예 이른바 좌파들 그 당시 한창 이제 이 색깔 논쟁이 있을 때 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에 이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라고. 근데 이 얘기가 네. 나온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타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냐. 근데 이게 너무 생뚱맞거든요. 지금 통일 논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왜 나온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가 추론하기 쉽지 않은데. 네. 오죽한 임세은 대변인께서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아마 임종석 전 의원이 뭔가 지금 자신의 야권에서의 지금 너무 지금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슈를 뭔가 이슈화하려는 게 아닌가. 이슈화를 위해서. 근데 이슈화를 하기 위한 것 치고도 너무 좀 이거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하고 학술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국가로 인정하자. 적대적으로 하지 말고 네. 우리나라 이제 그 기본 통일 정책이 뭡니까? 92년도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그게 이제 1국가 2체제란 말이에요. 남북 국가 연합. 근데 그거는 남북 국가 연합이라는 것이지 국가를 따로따로 하자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적인 이슈를 제기하긴 했는데 좀 뜬금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타이밍이 왜 지금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지호 의원님 아십니까? 예, 어제 그 9.19 기념식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임종석 전 실장이 발언한 게 지금 소개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어제 그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같은 실장의 맥락이다. 얘기랑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 재검토가 아니에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임종석 전 실장은 저렇게 치고 나간 겁니다. 근데 작년 말에 이제 김정은이 이제 통일 포기 선언하잖아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 KBS를 통해서 북한의 그 영상이 충격적인 영상이 막 공개된 거 있습니다. 군인조차도 우리 한류 이런 걸 보다가 적발이 돼가고 총살당하고 이런 네. 충격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그 한류 드라마 이런 것들이에요. 노래, 케이팝 이런 거를 반동사당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침투에 들어오고 그렇게 총살령으로 다스려도 그거는 그치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 우리 같은 동족도 아니고 같은 통일의 대상도 아니다. 이런 식의 차단막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김정은으로서는. 근데 결과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를 사이좋은 두 국가로 바꾸자. 그 앞에 형용사면 다를 뿐이지 김정은하고 그 궤를 하여간 결과적으로 같이 궤도에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네. 윤 대표님. 금방 신지호 의원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임 실장. 예, 임 실장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네.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대화를 더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네. 하지만은 임종석 실장은 저거는 거의 지금 이번에 큰 사고를 친 겁니다. 예, 지금 헌법 3조를 개정하고 우리 영토를 그 규정을 없애고 또 국가보안법도 없애자잖아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통일부도 없애고. 그러니까 1989년에 전대협 의장할 때 임종석 실장이 임수경 방북시켰잖아요. 네. 그게 3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35년째 지금 북한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한테 종북으로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북한이 통일 얘기할 때는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바뀐 게 뭐 있어요? 작년 12월에 김정은이가 적대적 두 국가론 따로따로 살자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 바뀌었는데 갑자기 통일을 주장하다가 우리도 저 따로 국가를 하자. 저게 북한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북한은 지금 탄도미사일, 핵, 침략, 뭐 풍선도 부양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두 국가 체제로 따로따로 살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진짜 뇌가 35년 전에 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5년간 저런 분이 비서실장을 청와대에서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아슬아슬하다.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의 고난을 돌파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지금 윤 대표님은 임 실장 이건 좀 사고를 쳤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은 또 약간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워딩 자체가 좀 달랐었고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북한이 말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가 임 실장이 생각하는 두 개의 국가냐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